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끝내기 위해서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정말 트럼프의 말처럼 4월 20일까지 종전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더 큰 관심은 이제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참전한 북한. 이 북한이 과연 종전이 됐을 때 어떤 위치를 이제 점하게 될 것이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한 11,000명, 12,000명이 투입됐다고 밝힌 게 이제 작년 10월 중순이었고요. 맞아요. 쿠르스크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투입된 게 12월 중순. 근데 이미 1월 중순께 4,000명이 전사장자가 났다. 진짜. 1,000명이 사망하고 3,000명이 부상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젤렌스키가 좀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사실 우리 정보기관이나 미군 당국이나 현지 매체들도 그 정도 피해가 일어난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 원래는 한 4월쯤이면 전체 12,000명력이 다 전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고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어떤지 현지의 전장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2명의 포로가 잡혔지 않습니까? 맞아요. 북한군의 참전 사실을 결정적으로 이제 증언해주고 또 북한군 내부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줄 포로들의 동향이 궁금했는데 이 포로 2명이 우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요건 이제 20살짜리 병사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낙오한 상태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지금 접근해서 이제 생포를 하는 장면이고. 러시아에 간 건 우리가 출발해서 한 게 10월 10일 오늘 대상공사로 나갔다가 자강도 피해봤고. 아, 그 홍수 피해? 네. 폭풍군단 17제 여기 같은 거. 한 달 만에 북에 철수해가지고 10월 초에 또 나가지고 여기 도착했어. 유학생으로 훈련한다고 전투에 참가할 줄은 몰랐다. 내가 1월 5일 날부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먼저 앞장선 다리들이 모두 희생됐습니다. 무인기하고 포사격 지점에 고생을 많이 희생했습니다. 아이고. 러시아 측에서 포사격을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후방에서 엄호를 전혀 안 해주는 안 해줬네. 완전 총알바지. 론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훈련할 때 빠른 사람만이 찬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으니까 마개 무인기라고 합니다. 그 큰 무인기인데 폭탄을 달고라는 거예요. 밤마다 이렇게 요동산 감식에 해가지고 폭탄을 떠오르는 그런 무인기란 말이야. 몇 명이 있다가 혼자 살아난 거죠? 나 말고 5명이 있던 상태에서 5명이 먹던 다 희생됐습니다. 혹시 자폭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나요? 명령을 받았나요? 그죠? 우리 민군단에서 포로는 균줄이 나갔습니다. 야, 이제 앞으로 어떨 거냐. 되게 좀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80%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선 남은 신청돼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이 우리 이만갑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금 쉬쉬하면서 속이고 있어요. 통제에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병 보낸 군인 가족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켰다라는 내부 소식통 보도도 나왔는데 이런 영상들이 직접 이 대한민국이 북한군 포로를 직접 인터뷰한 거잖아요. 저기엔 어떠한 조작이나 개입도 없습니다. 네. 실제 영상을 통해서 북한말을 쓰고 있는 실제 북한 군사가 대한민국으로 가길 원한다. 난민으로 신청해서 대한민국에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고요. 앞서 이제 북한군 포로들이 밝혔는데 어떻게 이들이 북한에 있다가 러시아 전쟁 쿠르스크까지 가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가의 과정을 좀 보면요. 이것도 되게 기가 막힙니다. 작년 7월 자강도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폭풍 부대랑 정찰총국 일부가 그 현장에 가요. 피해 복구를 위해서. 그런데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원대 복귀 명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져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해외에 가서 훈련한다라는 명목으로 보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아주 간단한 군사 훈련을 받고 12월에 곧바로 실전 투입이에요. 쿠르스크에 가서야 실전 투입하기 직전에 너희들이 전쟁터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다는 네. 그 얘기도 다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시인을 했거든요. 이 말은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8월부터 파병에 대해서는 늦어도 준비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2달 전 작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푸틴이 평양으로 날아가서 김정은을 만나죠. 그때 아마 김정은과 푸틴 사이에 북한군 파병에 대한 얘기가 다 합의됐을 거다라는 네.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곧장 파병하려고 했는데 7월에 홍수 피해가 크게 터져서 조금 몇 달 지체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무슨 막 대단한 특수부대 요원 어쩌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어린 병사들이에요. 아이들이. 유학 간다고 알았대잖아요. 지금 북한이 제일 최전방에서 막고 있는 게 사실은 정보 차단이거든요. 그렇죠. 이 정보가 들어가면 깨우치니까.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저희 오빠도 군대를 갔댔지만 북한의 부모들은 아이를 이렇게 군대 내보낼 때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조국의 바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군대 가면 살아 돌아오면 고마운 거고 10년 동안은 바친 몸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부모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도 지금 현재는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아마 나중에 보내겠죠. 전사증 하나 달라당 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보상이 있기랍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원한이 사무치는 거죠.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언제 어디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시신도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워낙 급박하고 있기 때문에 시신을 제대로 수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군 당국 얘기는 북한군이 떼죽음을 당했거나 이런 벙카를 다 화염방사기 같은 걸로 소각 처리를 하고 있다잖아요. 북한군 참전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덜렁 가족들만 은밀하게 불러서 전사했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조국의 명예를 걸고 성스러운 전투훈련에 참가했다가 사망했다. 이렇게만 밝히는데 내용도 유족들한테 또 보안 서약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발설하지 않겠다. 북한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전에 그 중동 전쟁에 북한이 비공식 참가했던 적도 있고 베트남 전쟁에도 참가했던 적도 있는데 그때도 실질적으로는 참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김정은이 공개할 수도 없고 북한의 주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여러 가지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 와 있고 친척들이나 전화를 통해서 한 해 평균 하루에 탈북민들이 500 내지 1000통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하고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됐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다 공개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전쟁터에다 군인들을 보내려면 정보라든지 전술에 대한 것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줘야 생존의 확률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드론에 대한 것들을 왜 안 알려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게 저렇게 지금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허무하게 지금 동료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그 말 들으니까 빠른 놈만이 산다라는데 그 말 딱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건 이거 뭐죠? 아니 드론보다 빠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게 되면은 애초에 돌격 부대로 투입하는 게 문제거든요. 아니 왜 진해나 병력을 보내지 왜 북한 병력을 보내?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상을 보잖아요. 전투 보병 차량이 없어요. 네. 알보병을 보내요. 알보병을 보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쪽에다가 화력 지원이라도 해줘야 되거든요. 안 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우크라이나 그 드론의 그 사냥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잡는 것들이 다 녹화가 될 정도로 명확하거든요. 드론 하나가 나타나면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훈련, 러시아군 같은 경우에는 원시적이나마 그런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이런 것 없이 가가지고 알몸으로 부딪히면서 자기들끼리 깨우친 거예요. 죽어가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전쟁이 3년이 계속 지속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 지형이랑 지금 우크라이나 지형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 산악 지역인 거잖아요. 맞아요. 산악 지역에서 빨리 뛰어야지만 살아남는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폭풍 군단에서 경보번 같은 경우는 의무가 빨리 뛰어가서 임무를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배운 게 북한에서 한반도 지형에 맞게끔 배운 그렇지. 특수군의 훈련을 갖고 거기 가서 개활지에 가서 열심히 뛰어본데 결국에는 저격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북한 군인들이 그 뭐 4,000명 죽거나 다친 사람 외에도 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네. 그 전쟁 영상을 담은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그 장면들을 보면 정말 참혹하게 그지없고 국제사회에서 이게 거의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이걸 활용하면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래가지고 혼비백산하는 그 막 어쩔 줄 모르는 북한군 병사들 영상에 어떤 음악이 깔리느냐. 우리 한국 동요 둥글게가 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 죽는 거를 네, 찍는 죽는 거니까. 장면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네, 그 심지어 장면에 정말 입에 올리기도 너무 참혹한 장면이지만 이 시신들이 그냥 방치돼가지고 들짐승이나 가축들의 날 풀려봐요. 해치는 이런 단계까지 갔는데 거기에 이 유튜버들이 뭐라고 달았냐. 북한 너희들 옛날에 그 개를 식용으로 먹고 있지 이제 개들이 너희한테 복수하는 거야. 이런 식의 조롱이 담기는데 김정은은 지금 이런 처참한 상황을 네. 그냥 이렇게 은폐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잡히면 변절이다. 뭐 잡히면 자포가라. 그래가지고 세멸당해가지고 자폭한 시신들이 많았다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세뇌는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이해 못해요, 절대로. 북한은 그 장군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치는 것이 최대의 영광이고 정치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내 인생에 살면서 제일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아주 4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을 시킵니다. 어릴수록 더 아직 세뇌가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평균 연령이 18살이잖아요. 북한이 16살이면 군대 갑니다. 16살이면 학교 졸업하거든요. 교육을 했을 거예요. 잡혀가면 이제 남조선 그 대한민국 것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너네 뭐 어떻게 고문을 하고 지금 그 옴동설안에 자폭한 군인들의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상이에요. 누가 하나 옆에 동지가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잡혀가지고 뭐 내가 군인으로서의 그런 임무를 못할 바엔 다 죽어버렸다. 아니 솔직히 포로가 될 바에는 죽으라고 하는 게 정말 끔찍한 게 뭐냐면 세계사적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포로가 될 바엔 죽어라 했어요. 옥쇠라고 하잖아요. 일본 왕을 위해서 옥처럼 분쇄되라 이거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치열했던 오키나와 전투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라 상당수의 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을 죽였어요. 이런 말 했다니까요. 미군들이 상륙하면 너희들 성폭행하고 다 죽일 거니까 미리 죽어라 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아버지가 와이프랑 자녀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가미가지 특공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비행기를 몰고 나가면 죽는 걸 알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년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남긴 글이 있거든요. 네. 정말 난 죽고 싶지 않다. 그럼. 근데 내가 이걸 비행기를 몰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난 숙명이다. 다음 생에서 또 만나십시다 어머니라고 그 남긴 글이 있거든요. 어린애들이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욕먹는 만큼 북한도 욕 먹어야 돼 솔직히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 선행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 전쟁 끝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상호 포로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우리가 이제 중공군과 이제 북한군 측에서는 무조건 다 돌려보내달라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연합군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어린애들이 군대 끌려오고 싶어서 끌려왔겠냐? 자기 자유의사에 맡기자. 해가지고 연합군 측은 자유의사에 맡겼어요. 북한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리고 중공군 너희들도 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자유중국으로 불렀던 그 중화민국 대만이죠. 예. 장개석의 대만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우리가 미군 함정을 이용해가지고 보내줄게. 초이스를 줬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적용을 하면 돼요. 너희들 어디 가고 싶냐? 가라. 보내주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오고 싶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거예요?
못 하지 않는가요? 제가 취재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쪽과 우리 정부 양쪽 다 취재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이 포로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즉각 외교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전원을 대한민국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고 최근 우크라이나 당국도 한국행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어요. 이게 가능한 시스템은 이래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합니다. 난민 자격으로서 제3국 대한민국에 가길 희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뭐 다른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항기를 우크라이나 보내서 대한민국의 귀화를 허용하면 다 되는 겁니다. 북한군 포로들은 대한민국에 올 가능성이 현재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사람 1순위가 누굴까?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네. 예. 나를 찾았습니다. 나를 찾았습니다. 아, 우리 리만 감독분들이 다 여기 모였었구만 그래. 아니 오늘은 안 나오나 했더니 아니 나비 넥타이 메스. 사실 오늘 내내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 제 작정은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인데 오늘 람프 형님께서 제 결혼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진짜요? 네. 이분이 지금 실물 showed a letter that I received just yesterday from Chairman Kim, which is a extraordinary letter. 뭐야? 진짜 잘 어울린다. Long time, right? He just got married. Congratulations on that too. Beautiful, beautiful wife. Secretary of Agriculture, that's big stuff, right? That's big. So you're going to do fantastically. And 어머, 야 너무 예쁘다. 너무 세상에. 행복해 보이네요. 저는 이쁘네. 확실히 뭐 최고의 다이어트는 포샵. 어쨌든 트럼프의 지금 뭐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나라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고 어디고 다 압박을 가해서 다들 놀래고 있는데 유독 김정은한테만 보고 싶어 부드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 2기를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모두를 비난해도요, 이 김정은에게는 달콤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 트럼프의 발언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of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from Mexico to the Gulf of America. Kim Jong-un, very smart, very tough, but he liked me and I got along really well with him and we were safe.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I said, just relax, go to a nice, let's go to a baseball game. I'll show you what a baseball. We'll go watch the Yankees or we'll come watch Michigan at its home opener. 진짜 그 비즈니스가인 게 뭐냐면 돈 안 드는 일은 아주 거침없이 해요. 그냥 칭찬하고 말로 뭐 하고 이런 거는 서비스. 그러네. We'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very much.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Yeah, Right, my he last liked me, question. and North Korea turned out to be good. I was very friendly with him. He liked me. I liked him.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Now he is of nuclear power. 와. 노벨. That's very nice, thank you. That's very nice. Nobel. Nobel. 되게 좋아한다. 좋아해.
스마트하다. 아니, 너무 궁금한 게 트럼프는 네. 왜 이렇게 도대체 김정은에게만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아는 거죠. 사실은 뭐 캐나다나 뭐 우리 대한민국 포함해서 미국의 우방국들에게는 이렇게 스윗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방국이니까.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 정상급 인사 중에서 전현직 대통령 중에서 김정은을 저렇게 많이 만난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트럼프밖에 없어요. 실제 트럼프는 급박하게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이 연줄이 있는 정치인은 트럼프밖에 없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이슈는 단순히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죠. 예를 들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그 김정은을 만났을 때처럼 주목할까요? 아, 그러네.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위험천만한 테러리스트보다도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이 정치 세력의 수장 김정은을 언제든 불러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 트럼프에게 있는 거죠. 꽃놀이 팬 거죠, 일종의. 정확합니다. 저는 그걸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람프 형님께서 지금 현재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저의 스타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제가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출연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아무리 람프 형님이라도 저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꼭 받고 싶죠. 일기 때도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바랬는데 받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4명이 받았는데 본인이 받아가지고 잘 되면은 나중에 그 러시모산에 5번째 미국 대통령으로 얼굴도 새겨야 되고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가자 지구의 평화, 그럼 중동에서 평화를 이룬 미국 대통령이고 유럽에서도 평화를 이루어야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빠진 데가 인도 태평양 지역이니까 한반도의 비핵화하면은 삼박자가 다 맞고 그러면 당연히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이것이 그냥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은 아주 정교한 구조가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뒤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가자에서 평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한반도에서 북한과 딜을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끊어야지 그 다음 목표인 중국 견제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트럼프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 줄 테니까 이 방을 깨끗이 청소하라 해서 열심히 닦았대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는 25센트 하나를 딱 주더래요. 그러니까 어린 트럼프지만 펄펄 뛰었다는 거죠. 할아버지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열심히 닦았는데 25센트. 네, 25센트. 할아버지가 도날드야 잘 기억해라. 방 깨끗이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이 정도밖에 못 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찾아서 너만이 해야지 큰 돈을 번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나만이 김정은을 다룰 수 있고 김정은이 나를 좋아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러시아 푸틴과 만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고 장사가 되는 걸로 몸값을 올려놓은 것이죠. 비핵화를 이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하노이 때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좀 만나려고 할까요? 정확합니다. 오, 정확합니다. 오. 사실 이 김정은이가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가진 핍박과 구박을 받으면서도 헥헥거리면서 핵을 고도화시켰는데 왜 핵을 도대체 인정을 안 해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핵을 인정할 때 만남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인정할 시간은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만남이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으셨는데 세계가 북한을 또 김정은 정권 우러러 보려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더 큰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몸값을 올리려면은 잔치를 벌여야죠. 지금 출연료 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출연료를 원하는 지금 공 교수님이 설득하고 있는 거야. 쏠기돼가지고 이거.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대통령을 언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는 미국 헌법상으로 3선이 안 됩니다. 이번 4년이 마지막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2기 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만갑에서 다시 하노이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어쨌든 트럼프와의 만남은 우크라이나전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적어도 종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푸틴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청산을 하고 잠정 청산이라도 하고 다시 이제 시진핑 형님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네. 기본적인 구도는. 근데 김정은이 설사 그 단계에서 아니야. 내가 조금 더 뭔가 시기를 보고 트럼프의 애를 달궈서 좀 나는 좀 몸값을 올릴 거야. 하노이에서처럼 내가 뒤통수를 다시 맞으면 나는 내부적으로 내 리더십은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김정은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저희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혹은 그 만남을 나가고 안 나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강압을 하든 설득을 하든 트럼프는 결국 자기와의 회담 테이블 앞에 김정은이가 나와서 앉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비핵화시키고 싶은 사람과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 이제 이 두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일종의 이벤트 같다는 생각도 해요. 이게 계속 어떤 실체보다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쌍방이 지금 언론 플레이들만 하면서 어떤 승부가 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그냥 노딜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도? 저도 대화에 응해서 한번 쇼오프는 하지만 딜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누가 최대 적대국이었냐? 네. 한국이었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번에 전원회의를 통해서 나온 거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게요. 오히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최강경 대미 전략을 취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핵무기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협상의 장에 핵무기를 들고 나간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번 2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기 위한 쇼커스로 정은이를 불러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대화를 한번 미팅은 할 수 있겠지만 협상이니 뭐니 이런 것들은 일어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만약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은 뭔가 업적이 필요하잖아요. 업적만 필요해 지금. 그 업적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협상 스타일이 이제 바텀업이 아니라 탑다운이잖아요. 그 탑다운 같은 경우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한 번에 빵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제 보스끼리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만나자. 만나가지고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 비핵화를 완전히 할 필요는 없어. 하는 척만 보여줘. 그러니까 비공식 군축을 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한다고 뭐 효과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1987년도에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랑 고르바초프 서기장이랑 중거리 핵 미사일 군축 협상을 벌였어요. 네. 다 없앤 게 아니라 군축 협상을 벌인 것 자체로도 냉전을 끝냈다는 큰 업적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하라고 2년 동안 쇼를 해달라. 그럼 내가 노벨 평화상 받으면 난 만족하겠다. 그럼 김정은이 또 얘기하겠죠. 그럼 그쪽에서 나 뭐 줄래?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하자. 평양에 미국 대사관 만들고 워싱턴 DC에 북한 대사관 만들어라. 봐봐요. 이게 뭐냐면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큰 좌절을 느낀 그 케이스가 일단 소련과 구소련과 우리가 이제 대사급 외교 관계를 그렇죠. 체결했고 특히 중국과 92년도에 우리가 국교를 수립하고 베트남과 수립했을 때 정말 좌절했대요. 이 세상에는 우리만 고립돼 있구나. 그 대사급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북한도 절대 포기 안 해요. 비핵화하는 척만 하고 난 노벨 평화상 하나만 탈게 이렇게 될 경우가. 그런데 우리가 핵군축 북미 관계하면 핵군축 얘기를 뭐 비공식적이라든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핵군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거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네. 87년에 왜 핵군축이 가능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다음에 그럼 고르바초프는 어떤 정책을 갖고 이 핵군축으로 이끌어냈느냐. 바로 그 유명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인 거죠. 네. 개혁과 신사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런 게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개혁 마인드도 없고 신사고 마인드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는 지도자가 이런 협상장에서 미국에 의해서 그런 핵군축이라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얘가 넘어갔을까에 대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만큼의 역량도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좀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집에서 저는 걱정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백악관에서 일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저는 안심이 안 돼요. 트럼프 일기 때 목표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면적으로 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도 미국만 완전하게 안전한 북한의 비핵화면 되는 것이지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 기술만 차단한다면은 트럼프 정부 기준으로는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상장에 가서 김정은 트럼프 간에 미국을 공격할 북한의 능력만 제거한다면 트럼프는 그걸 받을 것 같아요. 이것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봉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우려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핵무기라는 것은 핵 생산 시설과 원료 재가공 시설을 문을 닫거나 폐쇄하면 향후 몇 년간 그 시설을 완벽하게 복구하지 않는다면 핵 생산 능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ICBM 같은 경우는 ICBM 미사일을 생산해 놓은 것을 파괴한다? 혹은 ICBM 생산 공장을 문 닫는다라고 북한이 가시적으로 미국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딱 ICBM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의 비핵화라는 그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설사 이제 북한이 모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자국민에게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북한이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회기를 약속했고 그 프로세스가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된다. 그럼 벌써 성공하고 완결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자녀 임기 동안에 그건 계속 진행 중이다. 잘 되고 있다니 연락받았다. 베리베리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임기 끝나는 거예요. 업적이 중요한 거예요. 네, 두 번째, 김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어느 형태라도 북한과 미국 간의 대사급 외교 관계를 시작한다는 거 합의만 내세우면 굉장히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봐라, 미국과도 한국전쟁 때 싸웠던 미국과도 우리가 국교 정상을 했으니 이제 남은 나라는 너 일본밖에 없다. 우리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고 거기 2조에 따라서 식민지 시대 때 폭력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러면 북한은 잭팟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이 들어오면은 김정은 이제 돈 걱정이 없는 거예요.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뭐요? 다음 정상회담의 통역은 통영식 동무가 해달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통역하고 나서 다들 사라지죠. 근데 아무튼 제가 트럼프 보면 노벨상 받은 다음 주부터 북한 끝이에요, 또. 이거 나면 줄 사람 생각도 안 났는데. 내가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받는 것 같다. 근데 일단